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아쌤입니다. 여러분, 허리 수술 후에 어떤 운동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바로 걸으세요입니다. 왜일까요? 걷기는 수술 후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재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걷기가 좋은 이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혈액순환을 도와 수술 부위의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수술을 하면 그 부위가 붓고 혈류가 떨어져 있고 조직이 회복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위로 올려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수술 부위로 보내줍니다. 두 번째, 신경이 굳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신경은 가만히 고정된 줄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조직 사이를 살짝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계속 누워만 있으면 이 움직임이 줄어들고 신경이 주변 조직과 달라붙는 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걷기는 고관절, 발목, 무릎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신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허리를 안정시켜주는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걸을 때 우리의 코어 근육은 계속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걷기는 한 발로 서는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동작이잖아요. 그때마다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코어가 자연스럽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도 허리를 안정시키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걷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걷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걷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단순히 수술 부위가 뻐근한 게 아니라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그건 현재 허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걸을수록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걸을수록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걷기 전보다 더 힘이 빠진 느낌이라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마비나 근력 저하로 인해서 좌우의 걸음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고관절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걷게 되면 몸이 그 움직임을 대신하기 위해서 허리나 다른 관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상작용이 반복되면 특정 부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걷는 것보다는 잘 안 되는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기본적인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다시 걷는 양을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의 신호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허리 신호등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록불은 걷고 나서 가벼운 뻐근함이나 피로감이 있는 정도,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 이때는 계속 걸으셔도 됩니다. 노란불은 걷는 동안 통증이 좀 올라가지만 속도를 줄이거나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 이때는 걷는 시간이나 강도를 낮춰주세요. 빨간불은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또는 마비가 뚜렷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걷기를 멈추고 주치의에게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신호를 무시하면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전하게 걷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조기를 잘 착용하고 걸으셔야 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수술 부위가 단단히 아물지 않은 상태예요. 이 시기에는 과도한 허리 움직임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면 복부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허리가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실 때는 골반뼈 위부터 감싸도록 착용하셔야 지지력이 정확히 전달됩니다. 보조기는 수술에 따라 착용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조기를 오래 찰수록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 회복을 안전하게 지나가기 위한 보조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걷는 시간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오래 걷는 것보다는 10분에서 15분씩 짧게 여러 번 나누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허리에는 무리해서 오래 걷는 것보다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5분에서 10분씩 한번 늘려보세요. 다음으로 걸을 때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보폭이 커지면 골반과 허리의 회전이 증가하면서 수술 부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폭은 자연스럽게 조금 짧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속도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면은 평지부터 시작하세요. 초기에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있는 길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은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질 수 있고 오르막길은 몸통이 앞으로 구부러져서 허리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평지에서 걷기를 시작하시고 바닥이 고르고 미끄럽지 않은 곳을 선택하세요. 경사로는 통증이 없고 보행이 충분히 안정된 뒤에 천천히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신발 선택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수술 후에 걷기 운동하실 때는 가능하면 무조건 운동화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창이 얇고 딱딱한 신발은 걸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허리로 전달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푹신한 신발은 발이 불안정해져서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히 쿠션이 있으면서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또한 운동화의 발가락 부분이 잘 구부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을 지나 마지막에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발가락 부분이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으면 이 밀어내기 동작이 제대로 일어나지지 않고 그 부족한 힘을 몸통이나 허리에서 또 대신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슬리퍼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뒤가 열려있는 신발은 뒤꿈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발가락에 불필요한 힘을 주게 되고 이는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고 발가락이 잘 구부러질 수 있게 해주는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사고가 나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걸 참고 계속 걷는 건 회복을 돕는 운동이 아니라 회복을 오히려 늦출 수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면 일단 멈추시고 주치의와 상의 후에 진행하세요. 걷기는 가장 단순하지만 또 가장 꾸준히 해야 하는 재활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신호를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허리 수술하신 분들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전달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